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썰이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상상력과 현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사람들을 압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외곽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고등학생인 딸 하나와 초등학생인 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척 집은 산속에 고립된 마을에 있었고 주위에는 나무가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던 부모님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딸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산속 생활이 지루할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을 즐기도록 격려했죠. 첫날 밤, 가족은 상쾌한 바람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딸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잠에서 깨어 딸의 방으로 달려갔고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딸은 무언가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빠는 창문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이의 꿈일 거라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후로도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집안에서 부엌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부엌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엌 바닥에는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머무는 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꺼려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가족이 멀은 이후로 다시 시작된 거였죠. 심지어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숲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마을, 가족은 결국 이 집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을 싸게 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마을을 벗어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길 한가운데 있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급히 차를 멈췄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허옇게 질린 얼굴을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어디선가 슥 걸어와 차창을 두드렸고 그 순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 가족에게 소리쳤습니다. 괜찮네, 이 애는 우리가 찾던 아이야. 그 후 가족은 경계심을 풀고 할머니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오래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누구도 소녀를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근처 숲에서 간혹 들리곤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 모든 것이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을 모시기 위한 의식을 열도록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한 그 의식은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 한동안 이어지던 불길한 사건들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딸은 잠을 자던 중 환청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그저 지나쳐가지 말고 다시 돌아봐줘.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고층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도시는 인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했고 결국 정부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 철거 작업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라는 젊은 건설 노동자가 철거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귀신을 믿지 않았고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작업을 시작한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후 홀로 남아있던 민수는 아파트 내부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와 누군가 저 멀리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람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며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의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다시 아파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낡은 손전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고 소문에 의하면 그 층에서 가장 많은 귀신 목격담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겁을 내지 않으려 했으며 민수는 침착하게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5층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부의 커튼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더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너무나도 차가운 기운이 흐르며 그의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고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파트 내부에서 비쳤습니다.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사람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전등을 내리자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더 이상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 쩌렁쩌렁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빠져나와 불이 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날 밤 일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작업한 노동자도 비슷한 일을 겪고 두려움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몇 작업자들은 이상한 그림자나 낡은 아파트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여전히 밤이면 이상한 불빛이 비추고 느끼는 소리가 들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민수는 이후로도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여전히 아파트를 지나갈 때면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미스터리와 공포에 쌓여있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그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만 결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밤이 되면 그 땅을 절대 홀로 거닐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에는 오래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저는 그 흉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마을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인 지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대낮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하늘에 별빛이 조금은 밝혀줄 거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손전등 몇 개를 챙기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낡은 나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마치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길게 삐걱거렸고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사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사용하고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바람은 저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기로 하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는 더 많은 방이 있었고 그중 한 방은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며시 그 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등장인물들 뒤 창문에는 희미하지만 또렷한 여성의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 발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어젯밤 일을 동네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길 그 집은 오래전 비극이 있던 곳이야. 한 여인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더구나.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흉가에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고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의 일은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